유람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지만 거센 물살에 수중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은 채 사망자 7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혐의로 체포된 크루즈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헝가리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동영상 속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10분 넘게 머물면서 문을 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알리기 위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오늘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근에선 공성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시 시청 건물 일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시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말 뉴스A 진행을 맡은 김윤수 기자입니다. 오늘 뉴스A는 사흘째를 맞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금도 현지에선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수색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다리에서 배를 띄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날씨는 비교적 화창하지만 물 아래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중 수색 작업은 내일까지 중단됐습니다. 지난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다뉴브강 유속이 평소의 두세 배인 시속 15km 정도로 빨라졌고 시야 확보도 어려운데요. 어제 헝가리 잠수부가 투입됐지만 다칠 뻔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잠수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유람선의 침몰 지점이 교각 근처다 보니 유속이 더 강합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인 맹골 수도보다 물살이 더 빠르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국 신속 대응팀은 헝가리 구조팀과 침몰 지점에서 강을 따라 50km 하류까지 오늘 3번에 걸쳐 물 위에서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헝가리 당국은 모레인 월요일부터 수중 수색을 재개할지 검토 중입니다. 네, 인양 작업에 속도는 나고 있습니까? 네, 헝가리 당국은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부표를 띄워놓고 미리 크레인까지 대기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잠수부들의 투입마저 미뤄지면서 인양 작업에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인양 작업의 관건은 물살의 속도입니다. 현재 평소보다 두세 배나 빠르게 흐르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헝가리 당국과 우리 정부는 강물의 수위가 내려가면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을 검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실종자들이 하류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헝가리 당국에 그물망을 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헝가리 구조대가 물속에 잠긴 사고 유람선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선체가 한쪽으로 쏠려 강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헝가리 구조대가 수중 초음파 탐지기로 허블레아니호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유속이 빨라 시야 확보가 어렵지만 초음파 탐지기로는 선박의 윤곽이 선명합니다. 강 밑바닥으로 침몰한 선박은 평소 다뉴브강을 운항할 때와 달리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대형 크루즈선이 허블레아니호의 왼쪽 후미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 그대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수위가 평소 2배인 6m 수준이었지만 침몰하던 배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어떤 자세를 잡고 침몰을 했으면 아마 그 모습일 가능성이 많죠. 25배 더 무거운 배가 뒤에서 갑자기 부딪혔기 때문에 당시 작은 유람선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Két koreai hölgy elkapott, és mi őket kiemeltük a vízből a kollégáim segítségével. 실종자를 비롯한 수면 아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강물의 혼탁함이 줄어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그런데 인양 작업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침몰된 선체에 체인을 걸어 들어올리는 방법이 유력한데 실제 인양은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설치된 바지선이 다뉴브강에 정박해 있습니다.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해 이틀째 대기 중입니다. 선체 무게가 60톤에 달하는 만큼 체인을 연결해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머르기트 다리 옆 수면에서 6m 아래에 잠겨있는 허블레아니호의 선실 내부 수색이 먼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잠수부들이 걸어놓은 체인으로 선체를 곧바로 세운 뒤 크레인으로 들어올립니다. 잠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체 내부에 수색을 좀 하겠죠. 처음에는 작은 와이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좀 굵은 것이 검사에 나가야죠. 인양 작업 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실종자 유실 사고를 막기 위해 배 주변으로 그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속 15km에 달하는 유속으로는 인양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시속 5km 이하로 잠잠해져야 잠수와 인양을 시작할 수 있어 앞으로 2-3일 뒤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조한 지 70년 된 허블레아니호는 목재 선박이어서 끌어올릴 때 가해지는 수압에 파손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헝가리 경찰은 침몰한 유람선을 뒤에서 들이받았던 크루즈선 선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다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 구속 여부가 언제쯤 결정됩니까?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이곳 검찰청에서 크루즈선 선장 유리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상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크루즈선 선장의 과실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선장의 주의 태만으로 사고를 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장이 sago 당시 어떤 상태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z az ukrán hajóskapitány, ennek a bűncselekménynek az elkövetéséért felelőssé tehető. A rendőrség azzal gyanúsítottként kihallgatta az ő felelősségre vonást. 앞서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 씨 선장을 다수의 인명을 앗아간 사고를 낸 혐의로 어제 체포해 구금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당시 통신 기록과 항로 기록, 주변인들이 찍은 동영상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명 넘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유람선을 침몰시킨 뒤 빠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45분간 크루즈선을 운행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크루즈선 선장에 대한 구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람선 침몰의 법적 책임 공방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뒤에서 들이받는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 크루즈선에 부딪힌 허블레아니호는 강으로 빨려 들어가듯 7초 만에 침몰합니다. 다른 영상에선 크루즈선이 다리 앞에서 급하게 방향을 꺾는 장면이 보였지만 오히려 유람선이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크루즈선 승선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유람선이 크루즈선의 항로를 가로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돌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비디오 판독과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부딪힌 선박이 주로 과실을 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10대 0까지 과실 비율을 지게도 되는데 크루즈선 선장의 변호사는 선장이 어떤 규칙도 어긴 적이 없다며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법률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주 측에 그런 어떤 과실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사고 원인을 놓고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에 대한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그런데 유람선을 침몰시킨 이 대형 크루즈선 벌써 헝가리를 빠져나가 오스트리아 비내에 도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헝가리 당국이 출항을 허용했던 겁니다. 이 소식은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억류돼 있던 바이킹 시긴호는
승객 180명을 싣고 슬로바키아를 거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쯤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선장을 구속한 뒤 선박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출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킹 시긴호는 억만장자인 토스타인 하겐이 소유한 바이킹 크루즈 소속. 하겐은 보유 자산만 60억 달러로 노르웨이 두 번째 부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루즈선 78척을 운항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헝가리를 포함해 사고가 3차례나 났습니다. 지난 3월 1,300명을 태운 바이킹 크루즈선이 엔진 고장으로 노르웨이 해상에서 꼬박 26시간 동안 표류했습니다. 강풍 속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선체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등 승객 2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크루즈선이 네덜란드 해안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필요한 경우 부다페스트 소재 바이킹 사무소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람선들은 평소처럼 다뉴브강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기자가 헝가리 현지에서 사고 선박과 비슷한 크기의 유람선을 타봤는데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지점에서 하류 방향으로 700m 정도 떨어진 선착장.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봤습니다. 80인승 유람선에 5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했는데 배가 출발할 때까지 구명조끼 위치 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승무원에게 구명조끼를 달라고 요구하자 탑승객 한 명에게만 줄 수 없다며 거부합니다. This is a safe place, yes. But if there is something happen, the rescuers don't rescue it. So. 취재진이 수차례 구명조끼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을 수 없었습니다. 3일 전 이 강에서 사고가 났지만 이 배의 탑승객과 승무원 그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갑판으로 올라가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난간에 몸을 기댑니다. 불어난 강물 때문에 다뉴브강의 유속은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배에는 구조용 튜브조차 없는데요. 안전장치라곤 이 허리 높이의 난간이 전부입니다. 해질녘이 되자 개미굴이라는 지적처럼 수십 대의 배들이 얽히고 설키며 강 위를 다닙니다. 하지만 다른 유람선의 승객들도 구명조끼를 입은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곳은 유람선이 지나갈 수 없게 통제돼 20-30m 앞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유람선에 타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채우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헝가리와 함께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유람선 관광은 인기 코스입니다. 과연 안전장구는 잘 갖춰져 있을까요? 조영민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승객들을 실은 유람선의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함께 유럽 3대 야경으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와 체코 프라하입니다. 이곳에서도 유람선 관광은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유람선을 타고 온 여행객들은 대부분 안전장구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때도 구명조끼가 없었는데 이번 헝가리 사건을 보고 그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참 위험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명조끼 없이 갑판에 올라 야경을 감상하느라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보고 나니까 될 것 같아요. 다 없더라고요. 여행사에는 해외 유람선 관광 취소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는 것 같아요. 유람선이 포함된 상품 같은 경우는 취소 요청이 있었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이번 사고 관광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는 유럽 유람선 관광을 중단하기로 하고 추가 조치를 내고있습니다. 동남아나 미주에도 좀 유사한 상품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 부분도 구명조끼나 안전장비가 좀 부실한 부분은 판매 중단을 할 것을. 사고가 난 허블레아니호에 탔던 관광객 30명 가운데 15명은 여행사의 권유로 계획을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출발 인원을 채우지 못하자 날짜나 여행 상품을 바꿔 이번 여행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사고를 당한 여행객 가족들은 어제 헝가리로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동창생들과 처음으로 떠난 해외여행에서 실종된 아내. 남편은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여고 동창들과 첫 해외여행이라며 들떠있던 아내의 모습을 김기현 씨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하면서 뭐를 선물 사다 줘야 되냐고 물어가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평소 고생만 했던 아내이기에 실종자 명단에서 확인한 아내의 이름에 가슴은 미어집니다. 현지에서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답장을 했죠. 미안하다고. 무음돼서 내가 못 들었다고. 그 후로 답장이 안 와요. 혹시 살았으면 받아라. 충격을 받은 남편 김 씨 대신 아들과 처남이 헝가리로 갔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들어가 통화를 하는데 그림이 얼마나 울던지 막한 물속에 엄마가 들어있다는 생각하니까. 현재까지 김 씨의 가족처럼 가족을 찾아 현지로 떠난 이들은 48명에 달합니다. 헝가리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구조와 조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7명은 눈을 감은 채 가족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헝가리 현지에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헝가리 주재 한국대사관 울타리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로 뒤덮였습니다.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추모 행사를 준비한 헝가리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울타리 앞을 채웁니다. 양초를 켜 희생자를 기리고 한복을 차려입고 애도를 표하기도 합니다. It's terrible shock. This has happened in Budapest. Study Korean language and calligraphy and dancing. Be very, very sorry if the people who die here in Budapest. 교민들도 추모 현장을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교민은 다뉴브강을 소재로 한 추모시를 울타리에 걸었습니다. 나의 강, 당신이 그립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강은 흘러보낼 뿐이다. 천국 그날까지. 참사 현장 인근인 다뉴브강 마르기트 다리에서도 추모는 이어졌습니다. 다리 난간에 꽃을 달거나 강으로 국화를 던져 흘려보냈습니다. We wanted to help or share our condolences with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헝가리인들까지 나서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하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언덕길에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어린이집 출입문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을 먼저 감싸 안았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조금씩 뒤로 밀리더니 속도가 빨라져 어린이집 출입문으로 돌진합니다. 얼마 뒤 구급차가 도착하고 트럭이 덮친 출입문 사이로 아이들이 빠져나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하교 시간에 맞춰 출입문 바로 안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스 터져줘야 돼. 동네 사람들 난리 다 나가지고. 이 사고로 아이 9명과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 2명은 유리 파편에 맞았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으며 아이들은 크게 놀란 상태였습니다. 다친 어린이집 교사는 사고 순간 7명의 아이들을 품으로 감싸 안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냥 안고 몸으로 그냥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칫 자신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부터 챙긴 겁니다. 본능인 것 같아요. 아이들 위해서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사고가 났다는 트럭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미행하고 집까지 침입하려 했던 남성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간발의 차이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남성 10분 넘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라며 협박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여성이 간발의 차이로 현관문을 잠근 뒤에도 30살 조모 씨는 문을 두들기고 벨 누르기를 반복합니다. 조 씨는 10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고 여러 차례 문을 열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서 문을 잠근 이후에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협박해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조 씨의 행동은 강간미수 혐의 적용에 근거가 됐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특정해 미행하고 거주지에 무단 침입한 뒤 협박한 일련의 행동을 강간죄 실행의 시작으로 판단한 겁니다. 조 씨는 피해 여성이 마음에 들어 말을 걸어보려 쫓아갔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조 씨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 서울 퀴어 축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인근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지갯빛 플래카드가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성소수자 축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엔 주최 측 추산 6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조금씩 나아가 발걸음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하게 만들고 있고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정당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차별 철폐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도심 속 퍼레이드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긴 무지개 깃발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단 11대의 차량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달리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맞은편에선 동성애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 가까이 모여 동성애는 죄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1만 명 넘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온종일 열린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은 내내 혼잡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정 의장은 자신의 주장이 왜곡됐다고 해명했는데 민주당은 정 의장을 제명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손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SNS에 어제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전체 발언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 의장은 악의를 갖고 왜곡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장의 해명에도 청와대와 여야 사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낀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여야 사당은 정 의장의 정책위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닌 자유막말당을 자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정책위 의장직을 내려놓고 자성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김정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격 분쇄기, 품격 분쇄기, 인격 분쇄기 정용기는 사과와 사퇴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라며 이름을 빗대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어제 사과한 것을 끝으로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재 대상인 자강도 일대 군수 공장을 찾았는데 함께한 간부들을 심하게 혼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 일대 교육시설과 군수공장을 둘러봤는데 간부들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아플 것 같은데 전혀 관심하지 않고 있는 일꾼들의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일본세는 북한에서 일하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과학과 예체능을 가르치는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에서 체육관 샤워장물이 나오지 않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대충이란 의미의 거충다짐이란 단어도 썼습니다. 이를 거충다짐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가지고는 언제 가도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 따라설 수 없다고.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벌어지고 있는 숙청과 내부 기강 잡기 일환이란 관측입니다. 강계 트랙터 종합공장, 정밀 기계공장 등 북한의 대표적인 군수품 보급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인면의 메시지는 자신이 추가적으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도를 내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포탄과 탄두를 생산하는 강계 트랙터 종합공장은 우리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미국 버지니아주 한 시청 건물에서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1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한 용의자, 시청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The suspect behind a barricaded door. Stay off the radio. 무장한 경찰들이 건물로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쯤 미국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시 청사 단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으로 무장한 채 건물로 들어가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습니다. The suspect was reloading extended magazines in that handgun, firing at victims throughout the building and at our officers.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역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에 대해 시청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었다는 것 외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공공시설물 담당 부서에서 기술자로 일했으며 평소 무언가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oday is Virginia Beach's darkest hour. A senseless crime happened and imposed tremendous grief upon the people of Virginia Beach. 이번 사건은 올해 미국에서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150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는데요. 순방 중 들르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의전과 경호 문제 협의를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협상을 주도한 김혁철 대표를 처형했다는 국내 보도가 나왔죠. 미국이 묘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사실 확인 중이다. 백악관은 정부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북한 비핵화에 집중한다는 반응만 내놨습니다. 무려 54억 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내야 할 돈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한 점심 식사 경매는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는데요. 지난달 26일 경매를 시작해 45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보다 100만 달러 이상 올랐는데요. 익명의 낙찰자는 최대 7명의 친구와 뉴욕 맨해튼의 레스토랑에서 버핏과 점심을 먹으며 투자와 인생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이빨, 보기만 해도 오싹한데요. 몸 길이 3m가 넘는 거대한 악어가 미국 플로리다 한 가정집 부엌에 출몰했습니다. 바깥 정원으로 난 창문을 깨고 부엌으로 들어온 건데요.
악어의 침입으로 부업은 엉망이 됐습니다. 깜짝 놀란 집주인은 방에 숨은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악어 사냥꾼까지 출동해 악어를 제압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현재 구름이 많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다뉴브강의 수위가 여전히 높고 월요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예보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내일은 뜨겁고 더운 휴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과 오존도 비상인데요. 강한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해롭습니다. 외출할 때는 자외선 코팅이 되어 있는 선글라스를 필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도, 강릉 18도, 대구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고 대구 31도, 대전도 역시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30도 안팎의 불볕더위로 출발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